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2026년 1월 18일 일요일부터 1월 21일 수요일까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하였다.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매달 한 차례 모여서 등산하였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1박 2일 국내 여행하고 해외여행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국내 여행으로는 혜원의 친구가 방어리에 사놓은 바닷가 별장에 여러 차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위 관광지를 관광하였다. 그리고 선유도 등 국내 다른 관광지도 여러 차례 하였다. 선유도 관광하면서 그 당시 써놓은 기행문 둘째 편을 소개한다. 제목: 유람선에서 바라본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염해일. 선유도 모텔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한다. 오후 늦게 유람선을 타기 위하여 본고에 오른다.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를 바다에서 바라보기 위하여 유람선에 오른다. 유람선 방송에서는 흥남부두라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진다. 선유도 선착장을 출발한 유람선은 무녀도와 선유도 사이의 바다를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간다. 선장님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유도의 풍광에 대하여 자랑 겸 해설을 한다. 유람선의 왼쪽을 보란다. 무당이 꽃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단다. 저 섬이 무녀도란다. 유람선은 선유도 앞바다를 돌아나간다. 바닷물에 푹 잠긴 선유도는 바위로 이루어진 섬인가 보다. 바위산 중턱에 하얀 인어동상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인어동상 머리 위에는 검은 간이 얹혀 있다. 불이 번쩍번쩍한다. 인어동상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책선을 쳐놓았다. 여자가 아닌 남자 인어동상이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어동상이 얼룩덜룩하였단다. 붉은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란다. 지금은 하얀 페인트 칠을 하여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단다. 선유도 앞바다는 둥글고 기랄한 스티로폼을 담은 붉은 자루가 바닷물 위에 풍선같이 떠 있어서 바다 위에 논이 만들어져 있다. 김양식장이란다. 김양식장 위에는 하얀 갈매기들이 날고 있다. 하얀 갈매기들이 붉은 풍선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김양식장에 갈매기들이 먹을 먹이가 많나 보다. 무녀도 쪽을 다시 한번 보란다. 작은 섬 3개가 나란히 떠 있단다. 섬 주위를 하얀 갈매기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바닷물에는 검푸른 오리들이 한가로이 떠다닌다. 고기잡이 배 3척이 만선을 하여 깃발을 휘날리면서 돌아오는 형상을 하고 있단다. 그래서 삼도기범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단다. 삼도기범은 선유 8경의 하나이란다. 선유도를 벗어나니 또 다른 커다란 섬이 나타난다. 장자도란다. 선유도에서 장자도를 건너가는 높고 긴 다리가 공중에 떠 있다. 다리 위에는 손을 맞잡은 연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도 달려가고 있다.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장자도는 관광객들의 산책가,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 인기가 있단다. 우리의 유람선은 장자교 아래를 지나간다. 장자도의 바위들은 선유도의 바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장자도에는 파도와 바람이 매우 심한 모양이다. 바위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들이 보인다. 바다 동굴도 보인다. 해풍과 파도가 만든 동굴들이란다. 커다란 하트 모양의 구멍바위가 산너리에 우뚝 솟아있다. 그 앞에는 촛대같이 생긴 바위가 서 있다. 누군가 조각하여 놓은 듯하다. 커다란 바위 동굴이 나타난다. 유람선이 동굴 입구에 묻혀선다. 파도와 해풍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굴이란다. 굴 안에 까만 바위에 조개와 바지락들이 새카맣게 붙어있다. 바위색과 비슷하여 구별되지 않는다. 굴의 모습이 웅장하고 신기하다. 이런 굴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천만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람선이 굴 밖으로 나온다. 여자 음부를 닮은 거시기 바위와 독수리 바위, 사자 바위들이
우리들의 눈거리를 끈다.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는 만물상 바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금강산 1만 2천 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단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바위들을 만들어 놓았나 보다. 만물상 뒤편에는 잔잔한 하얀 바위가 병풍을 둘러친 것 같이 둘러쳐져 있다. 자연은 정말 무궁무진한가 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바위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다. 바다의 수심이 18 내지 20m로 매우 깊단다. 바닷물이 푸르다 못하여 금푸르다. 저 멀리 12개의 산봉우리들이 아름다운 선유들을 둘러싸고 있다. 말도와 방축도이란다. 마치 투구를 쓴 병사들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단다.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풍처럼 서 있나 보다. 12개의 산봉우리가 선유 8경이 하나인 무산 12봉이란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바위들은 파도의 검은색을 띠고 있다. 그 위에 하얀 바위들이 산너리를 휘감고 있다. 얼룩덜룩한 바위가 그 위에 올려져 있다. 푸른 나무들과 하얀 바위가 뒤섞여 만들어진 바위인가 보다. 산 정상 부근에는 푸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유람선에서 올려다보는 장자도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과 다채로운 색으로 채색된 섬이다. 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바위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분지하여 놓은 듯하다. 파란 하늘에는 햇빛을 받은 하얀 비행기가 잠자리같이 날고 그 아래에 하얀 바다 갈매기들이 춤을 추고 있다. 푸른 바닷물에는 빨간 풍선들이 얼렁이고 있다. 장자도의 산과 바다와 하늘이 한 폭의 그림이다. 넓고 푸른 바다에는 유람선들이 한가라이 떠다니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대형 사고가 났던 위도가 그때의 아픈 사연을 저 멀리서 전해주고 있다. 장자도 앞바다에는 꽃게잡이 의장과 김양식장이 함께 있다. 선유도의 바다의 공해를 막기 위하여 가두리 양식장은 만들지 않고 있단다. 옛날에는 장자도 앞바다에 조기잡이 배들 수백 척이 불화성을 이루었단다. 주변 바다가 온통 불빛으로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단다. 장자도의 이런 모습을 장자의하라고 불렀단다. 장자의하도 선유 8경 중에 하나이란다. 지금도 가끔 의장이 형성되고 있단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선역바다 숲병성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다. 하늘의 해가 바다 위에도 하나 떠 있다. 붉은 저녁 노을빛과 붉은 햇빛으로 선역 하늘이 온통 불바다를 이루고 있다. 눈이 부서 선역 하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해 넘어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아름다운 낙조를 카메라에 담기에 모두가 급급하다. 선유도의 낙조는 선유 8경 중에서 으뜸이란다. 해 넘어간 후의 선역 하늘과 바다는 고요와 정막만이 흐르고 있다. 산마루 위에 정자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낙조대란다. 낙조대에서 해 넘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하울감에 빠져든단다. 낙조대의 정자에서 바다 쪽으로 풀란포기 나무 한 폭이 그루 없는 하얀 바위들이 용꼬리같이 달려가다가 바닷물 속에 풍덩 빠져있다. 외딴 바위 섬에 붉은 등대가 홀로 서 있다. 등대 너머로 하얀 소금바위가 아름다운 장자도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다. 장자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선유도로 향하고 있다. 선유도로 건너가는 장자교 아래를 다시 지나간다. 자전거에 연인을 태우고 달려가는 하이킹족들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이다. 선장님은 대청봉 산기슭을 보란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바위란다. 엄마 등에 얹힌 아기가 머리를 엄마 등에 푹 파묻고 있단다. 가거를 보러 간 남편이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엄마 바위란다. 서울이 있는 북쪽을 향하고 서 있단다. 어둠이 짙어온다. 장자도 바다 마을에 가로등이 졸고 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집이 보인다. 온 가족이 밥상 앞에 앉아있는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밥상 위에는 금방 잡은 조기탕과 바다 생선과 산나물들이 한상 가득히 차려진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다시 선유도로 되돌아온다. 어둠으로 바다와 바위산들이 어렴풋이 보인다.
선유도 위에 쓰레기 태우는 불꽃들이 할랄 타오르고 있다. 산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무녀도로 건너가는 선유교의 높은 다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우리의 유람선은 선유도 선착장에 멈춰선다. 유람선 밖에는 봉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텔 사장님은 우리를 횟집으로 데려간다. 딸부자 횟집이란 간판이 붙어있다.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젊은 아들은 볼일을 보러 나갔단다. 수족관에 고기들이 많기도 많다. 해고기를 고르란다. 강어와 도다리를 고른다. 해가 나올 때까지 먹으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멍게와 간단한 안주를 내어온다. 간이식으로 해를 먹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주인 아주머니는 바지락을 삶아서 준다.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곱기도 곱다. 사장님의 젊은 아들이 볼일을 보고 들어온다. 잠깐 사이에 맛있는 해가 들어온다. 해가 싱싱하고 맛이 좋단다. 맛있게 삶은 바지락과 바지락 국물도 해 못지않게 맛이 좋다. 해를 먹는 회원들이 정말로 싱싱하고 맛있는 해를 먹었단다. 모텔 사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모텔로 돌아온 우리는 준비해온 과일들로 디저트를 즐긴 후 내일의 관광을 위하여 잠자리에 들어간다.